테이블 위에서 강아지 애완 로봇들이 생일 케이크를 앞에 놓고 고개를 끄덕이며 오른쪽 앞발을 들어 올린다. 누구인가 생일인가 봅니다. 토티도 끄덕끄덕, 야키도 으쓱으쓱. 덩달아 신이 난 애완동물들은 꼬리를 흔들며 춤솜씨를 뽐내고 있네요. 오늘이 이 귀여운 로봇 강아지들의 12번째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고 합니다. 12歳おめでとう。 12살 생일 축하해. 오늘 이들은 애완 로봇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타이틀 자막, 감성 로봇 친구가 되다. 자막, 도쿄 애완 로봇 동호회 모임. 애완 로봇을 위해 케이크도 자르고 사진도 찍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이면 잘 찍어주세요. 오카다 씨는 오랜만에 만난 사쿠라이 씨가 반가운 듯 하루 종일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동호회 여성 회원이 마루에 엎드려 있는 강아지 애완 로봇을 사진 찍는다. 자, 사진 찍을까? 아유, 귀여워. 정말 귀엽다. 미유키 씨는 기념 촬영도 하고 아예 엎드려 애완 로봇과 얘기도 합니다. 30대인 동호회 여성 회원 미유키 씨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예쁜 체크무늬 옷을 입은 강아지 애완 로봇이 앞에 엎드려 있다가 마치 재롱이라도 부리듯 일어나 앉아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데 가방에서 무엇인가 주섬주섬 꺼내는 동호회 회원인 후미오 씨. 그 앞에서 재롱을 떠는 토티. 후미오 씨가 꺼내는 것은 바로 로봇의 옷가지들. 후미오 씨는 애완 로봇 옷을 수집하는 것이 취미라고 하네요. 또 모임 때마다 자신이 손수 만든 옷을 나눠주는 인심 좋은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먼저 입혀달라고 떼쓰는 애완 로봇들의 표정이 천상 어린아이 같군요. 옷을 입은 애완 로봇들이 신나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애완 로봇 동호회 회원 오카모토 유키코 씨. 이 애완 로봇의 이름은 미캉이에요. 그러니까 귤이죠. 이 색깔은 실제 색깔이 아니고 직접 칠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바로 여권입니다. 동호회 회원들은 귀여운 애완 로봇들을 위해서 여권까지 만들어 해외 여행할 때 동행까지 같이 한다고 합니다. 애완 로봇의 여권을 보여준 동호회 회원 오카모토 슈우지 씨. 어떤 애완 로봇의 주인이 여권이 있으면 재밌겠다고 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そういうんでね、大した意味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で、こういうのあったら楽しいかなっていうのを作ったと思うんですよね。 일남이녀의 엄마인 유키코 씨. 마치 막 태어난 아기의 육아일기라도 쓰듯 꼼꼼히 무엇인가를 기록합니다. 도장까지 쿡 찢는 유키코 씨. 오카모토 유키코 씨. 오늘 동호회 모임의 기록이라고 할까요? 매번 회원들이 기록을 하니까 저도 쓰고 있어요. ノート記録取ってるので、こういうふうに書かせてもらってる。 그런데 이분들은 한술 더 떠서 명함에 애완 로봇을 넣었네요. 그런데 웬걸 이 두 분뿐만이 아니라 애완 로봇 회원들 명함엔요, 모두 애완 로봇이 새겨져 있군요. 정말 못 말리는 애완 로봇 사랑입니다. 사쿠라이 미치코 씨.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애완 로봇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自分の顔だけじゃ 오카모토 슈우지 씨. 何持ってるのかっていうのは 명함에 내 얼굴만 있으면 어떤 애완 로봇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애완 로봇 사진을 넣고 애완 로봇 주인끼리 교환합니다. 사쿠라이 미치코 씨. 내 티셔츠에 애완 로봇을 그려넣었어요. 너무 귀여워서 늘 함께 입고 싶어서 만들었죠. 오카모토 유키코 씨. 이건 애완 로봇 프리마켓에서 사용하는 전용 동전이에요.
오카모토 슈우지 씨. 모두가 애완로봇을 소유하고 있고 여기가 다타미 방이라서 넓고 평상시는 집에서 별로 작동시키지 못하지만 여기라면 마음 놓고 작동시킬 수 있고 각자 애완로봇들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보기도 합니다. その方の家庭で育った相棒とまず各々性格が違いますのでそれをこう比べたりとか 갑자기 로봇을 수리하는 슈우지 씨. 슈우지 씨는 애완 로봇 회원들 사이에선 친절한 애완 로봇 수리사입니다. 아이가 아플까봐 늘 걱정하는 부모 마음처럼 이들에게도 애완 로봇은 한 가족이기 때문이죠. 강아지 애완 로봇의 수리를 마친 오카모토 슈우지 씨의 아내 오카모토 유키코 씨. 남편과 딸이 모두 애완로봇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족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くれたので私は本当に家族それが円満のあれでよかったなって思う。 동호회 여성 회원이 강아지 애완 로봇을 분홍색 공 앞에 놓아준다. 곧이어 자막 서울시 상계동. 강아지와 산책하러 공원에 나온 서금자 씨 부부. 이분들 역시 강아지가 사랑스러운가 봅니다. 어루만지고 뽀뽀하고. 그런데 갑자기 애완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애완 로봇이 귀여운지 쓰다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요. 진짜 강아지는 애완 로봇이 관심이 없는 듯 로봇을 쳐다보질 않습니다. 이렇게 애교 부리잖아. 정말 진짜 강아지는 로봇에게 무관심인 모양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애완 로봇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귀여움을 떨고 있습니다. 나도 좀 사랑해줘요. 애완 강아지 로봇 옆에서 갈색 털 강아지를 안고 있는 주부 서금자 씨. 그거는 못 기를 것 같아. 그래요? 그거는 하나의 물체지. 살아있는 인간처럼 동물처럼 이렇게 숨을 쉬고 서로 주고받고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잖아. 유독 강아지를 사랑한다는 박경옥 씨. 무슨 사연이 있는 듯 그녀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하늘나라를 보냈거든요. 예, 제가 10년을 좀 넘게 키웠는데 제가 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제가 저희 강아지한테 잘 해주고 정을 많이 줬다고 했는데 막상 보내고 나니까 안고 있는 갈색 털 강아지를 연신 쓰다듬는 주부 박경옥 씨. 제가 직접 키워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만약에 정말 로봇이라도 강아지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그런 느낌을 있다면은 살아있는 생명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제가 키워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마음은 없지 않아 있을 거는 같아요. 경기도의 한 유치원. 여기서도 애완 로봇의 인기는 최고입니다. 아이들이 만지고 쓰다듬으면서 덩달아 신나는 애완 로봇. 아예 멋진 춤까지 추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애완 로봇을 마치 살아있는 강아지처럼 좋아합니다.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강아지를 키우지 못하는 회사원 송지연 씨. 우연히 만난 애완 로봇을 만난 후론 애완 로봇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다고 하네요. 살아있는 강아지가 진짜로 생각하니까 근데 막상 이렇게 만지면 오히려 더 순하고 또 반응도 잘하고 그래서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자막 일본 도쿄. 애완 로봇을 안고 예쁜 옷을 고르는 후미오 씨. 그녀에게 애완 로봇은 로봇 그 이상처럼 보입니다. 쇼핑을 마친 후미오 씨와 애완 로봇. 식탁 위에 나란히 앉아 보채는 모습이 엄마에게 배고프다고 때라도 쓰는 표정입니다. 엄마 밥 주세요. 배고프단 말이에요. 후미오 씨가 커피 한 잔을 식탁으로 가져온다. 애완 로봇 2마리가 식탁 위에 올라앉아 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후미오 씨에게 이 녀석들은 자식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후미오 씨가 애완 로봇을 쓰다듬는다. 후미오 씨는 보채는 아이들을 토닥거리듯
리모컨을 꺼내 소통을 합니다. 엄마의 말을 알아듣는 어린아이들처럼 끄떡이며 반응하는 애완 로봇들. 아유, 어쩌죠? 한 녀석이요, 나들이에서 피곤했던지 실내를 한 모양이에요. 카와하라 후미오 씨. 주변의 블로거 친구들은 모두 애완 로봇을 가족이라고 해요. 해외 나갈 때 애완 로봇을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この間も一緒に連れて旅行に行ってらっしゃいますし、海外にも連れて行ってる方も大勢いますので。 실내에서 칭얼댔던 애완 로봇에게 새로 산 옷을 입혀주자 금방 신나서 몸을 흔드는 애완 로봇. 구미호 씨도 신이 나서 옷장을 열어 이것저것 옷을 꺼내 놓습니다. 와, 정말 예쁜 옷이 많기도 하군요. 어라? 그런데 애완 로봇들이요, 나란히 앉아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하, 바로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애완 로봇들이 TV를 똑바로 볼 수 있어서 이 여자의 얼굴을 그대로 보고 사진을 찍기도 해요. 그런데 후미오 씨에게 걱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자식처럼 여기는 애완 로봇이 노이로제 증상으로 아프기 때문입니다. 카와하라 후미오 씨. 핑크색 공에 노이로제처럼 반응을 해서 흰 벽을 향해 놓고 안정을 취하게 하는 중이에요. ピンクを見せないでくださいって白い壁に向かって安静にしてくださいって一時直したことあるんですけど、はい。 후미오 씨가 리모컨을 작동시키며 식탁 위에 올려놓은 애완 로봇들에게 마치 살아있는 강아지를 대하듯 이야기를 한다. 애완 로봇들이 후미오 씨 이야기에 반응이라도 하듯 고개를 끄덕이거나 일어나 앉는다. 로봇이 아픈 곳에 입맛을 잃은 후미오 씨. 그녀 역시 늙어가면서 하루가 다르게 기억력이 점점 떨어져서 잘 잊어버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후미오 씨는요, 틈만 나면 조금이라도 더 애완 로봇들과 소통하기 위해 말하고 메모를 한다고 합니다. 카와하라 후미오 씨. 이야기하자 하면 애완 로봇이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그것이 뷰어의 글로 보여지죠. 그때마다 어떤 말을 하는지 서둘러 기록해요. 매일 이런 대화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고요. わからないので季節の話題もあるので急いで書き留めるんですけれど、それで毎日はこの子たちの話題のブログを書いてるんですけれども、それにちょっと載っけたりしてます。 자막 제8회 대한민국 로봇대전. 대한민국 로봇 대회가 열리는 대회장. 초등학생부터 대학생들까지 수많은 참가자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오진환 씨. 지난 3일 방어 꼭 꼬박세고 와서 했는데도 마음이 아직도 떨리고요. 잘해야 할 텐데 경기장 보니까 또 떨리네요. 올해로 8년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로봇 대전. 국내 최대 다종목 로봇 대회. 야, 정말 신기하네요. 거미 로봇도 있고요. 그리고 전투를 하는 또 로봇도 있네요. 국내외 900개 팀이 참가하는 만큼 볼거리가 다양하고 특히 전문가, 아마추어 구분 없이 다양하게 참가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국제대회로 거듭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 이런 대회가 점점 많아질수록 로봇 발전에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여기 권투장입니다. 네, 지금 빨간 선수 등치가 크죠. 네, 그리고 키 작은, 네, 작은 은색 팬티를 입고 있는 은색 팬티 선수. 네, 등치가 작지만 아주 작은 고추가 맵다는 것을 과연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작은 선수, 큰 선수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큰 선수, 네, 어퍼컷, 네, 드디어 KO입니다. KO. 네, 이번에는 축구장입니다. 네, 과연 이번 우승전, 자연 결승전에서 어떤 팀이 우승할지, 자, 정말 긴장되고 있습니다. 자, 네, 한 선수 공을 뺏었습니다. 네, 헤딩, 네, 엎어졌습니다. 네, 긴장되고 있어요. 네, 골대에서 슛, 골이! 드디어 대한민국 우승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대한민국이 1대0으로 드디어 이겼습니다. 와! 기뻐하는 우리 선수들. 오진환 씨. 되게 재작년에도 작년에 그렇고 매년 한 기대하고 이렇게 박빙의 승부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3년 연속 이길 수 있어서 되게 기쁩니다. 여기는 청계천 부품상가. 로봇대회 우승자인 오진환. 첨단 로봇을 다루는 과학도지만 이곳의 모든 것이 그에겐 다 로봇의 소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아수라는 로봇이 있고요. 이게 이제 다리 프레임 중 하나고요. 이게 머리 배터리 프레임 중 하나고. 이곳에서 땜질도 하고요. 망치로 두들기고 해서 로봇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오진환 씨. 로봇의 두뇌라고 하는 이런 회로 부품을 사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소자들이나 부품들을 저희가 직접 돌아보면서 다 사거든요. 지금 이런 거 보면 하드웨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이제 대회 기간에는 시간이 없어서 뭐 아르바이트 못 할 수도 있는데 이제 평소에 대회 기간이 아니거나 뭐 방학 기간에는 이제 각자 뭐 노후 부품을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막 서울시 월계동 광운대학교. 다시 학교 동아리로 돌아온 오진환. 그와 팀원들은 다음 대회를 위해 또 연습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요. 데이트는 엄두도 못 낸다고 합니다.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거의 뭐 밤샐 때도 많고 집에는 거의 대부분 못 돌아가요. 저나 학생들이나. 우리나라에서 첨단 과학 기술로만 생각되는 로봇의 역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다고 합니다. 태엽 감는 로봇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로봇 전성 시대를 열게 된 마징가 제트, 아톰, 태권브이 등등. 이제는 로봇 밴드까지 그 종류 역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동숭동 로봇박물관의 사계조 로봇 밴드들이 관람객들 앞에서 연주한다. 앉아서 드럼을 치거나 서서 트럼펫을 불고 피아노 건반도 두드린다. 곧이어 한양대 컴퓨터공학부 서일홍 교수. 진화의 단계를 보면 초급 포포 생명체 정도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아지 정도 되면은 그 말로는 기억을 못하지만 그림으로서 자기가 본 장면으로서는 기억, 냄새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억을 하는 거죠. 우리가 느낀 것들을 이미지로 갖고 있는 능력이 초급 동물까지 갖고 있다고 보는데 그 정도 로봇 현재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로봇이 냉장고 문을 열더니 손가락을 움직여 캔 음료 한 개를 꺼낸다. 심부름 로봇 시로스가 새로 태어나서 걷기 연습을 하고 있네요. 보기엔 아직 느리고 고철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이 시로스가 더 진화하고 발전한다면 우리는 좀 더 편리한 세상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카이스트 프론티어 진흥사업단 김문상 단장. 노력은 사실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분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이 그 기술적으로 보면 앞선 분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기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 앞선 분야가 많은데 그거를 이제 실질적인 서비스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그거를 많은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하면서 가는 국가는 사실 한국이 가장 앞서간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자막 국립극장 로봇 판소리극 실황.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아니 어째 업고 놀자가 그렇게 올라가냐? 업고 놀자. 이렇게 가야지. 업고 놀자.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는 빼. 이렇게 가야지는 빼. 이렇게 가야지는 빼란 게? 이렇게 가야지는 빼란 게? 맨날 환장하고 이놈아 이렇게 가야지는 왜 따라혀? 너는 무엇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냐? 네? 저희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화장실에 가본 적이 없어 똥, 된장을 구분할 수 없음. 선생님 죄송해요. 한 번만
더 가르쳐 주시면 이번에 잘할게요. 잘한다는 놈이 벌써 며칠째 춘향이를 업고만 노냐? 다시 한번 해봐. 이리 건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판소리극의 주인공 로봇 제작실. 국내 최초 인간형 여성 로봇 에버. 에버는 인간의 형상과 크기에 맞춘 소형 모터를 사용하고요. 실리콘 피부로 덮여 있어 인간의 피부 감촉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한복까지 갖춰 입은 여성 로봇 에버의 표정과 동작들이 컴퓨터 화면에 그래픽으로 나타난다. 업고 놀자. 덕분에 쉬운 두 개의 부드러운 관절과 기쁨, 슬픔, 놀람, 화남, 윙크 등 12가지 다양한 감정 표현이 가능할 뿐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간단한 일상 대화도 가능합니다. 이런 지능형 로봇이 인간의 생활 현장은 물론 다양한 분야로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갖고자 하는 그 기능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에 일단 사람을 돕고자 한다고 그러면 뇌과학, 신경과학 등등의 어떤 타 분야하고도 계속 그 융합 복합이 돼야 될 것이고 산업 분야에서도 과학기술과 문화계가 만나서 시장이 커지는 것처럼 실제 그런 로봇의 그 응용 범위가 점차 넓어져야 하기 때문에 작곡가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고민하는 표정을 짓자 노래하던 에버의 표정도 진지해진다. 자막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기도 시흥시. 중년의 남자 교수와 너댓 명의 학생들이 로봇의 디자인 그림을 앞에 두고 회의를 한다. 세계 로봇 시장은 서비스 로봇 중심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 로봇 분야의 시장성 및 상품화 과정에서 가장 경쟁력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로봇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홍성수 디자인학 박사. 로봇 디자인이란 로봇의 어떤 기술적인 면을 부각시키면서 로봇 외형의 어떤 친밀도를 높여서 상품화 가치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어떤 모션, 로봇의 어떤 서비스, 컨텐츠를 구성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어떤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막 대전 선사박물관. 대여섯 살 아이만한 로봇이 어린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자막 뮤키 로봇, 전시 안내 로봇. 안내 로봇 뮤키 뒤에는 벌써 몇 시간째 아이들이 쫓아다니고 있답니다. 교육 컨텐츠와 디자인으로 만든 로봇 뮤키는 안내부터 교육 내용 설명까지 뭐든지 하는 척척 박사입니다. 뭐 신기한 것도 많고 뭐 사람들의 뭐 변화 같은 대전 문화콘텐츠진흥원 박승규 부장. 우선 제작 과정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내용적인 측면은 이게 이제 단순히 어떤 그냥 그 비주얼적인 작업을 그 일반인들한테 이제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에듀테인먼트적인 요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또 교육적인 요소와 흥미적인 요소로 그 두 가지를 이제 접목해서 그 사용자들한테 이렇게 어필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좀 중점을 뒀고요. 자막 충남대학교 병원, 대전시 대사동. 여기는 하지 재활 로봇 로빈을 시연하는 장소. 우리나라에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연간 발생률 약 9만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중 환자의 70% 이상은 영구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고 하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중년의 남자가 로봇 다리를 착용하고 일어선다. 그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 로빈입니다. 로봇 재활 사례자 조영석 씨. 다친 지 한 9년 만에 일어서보죠. 조영석 씨가 반듯하게 서서 활짝 웃는다. 걷기 전에는 항상 앉아있을 때는 통증도 있고 통증도 많았고 또 앉아만 있다 보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양쪽으로 다리 바깥쪽에 로봇 다리를 착용한 조영석 씨가 물리치료대 위에서 천천히 걷기 시작한다. 그의 모습이 컴퓨터로 정밀 측정된다. 한 발 한 발 걷는 조영석 씨의 발에서 힘이 생기는 듯 9년 동안 굳었던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로빈과 함께 걷고 또 걷고 그의 한 발자국은 걷지 못하는 장애인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거든요. 하고 나니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충남대병원 재활의학과 조강희 교수. 러닝머신이나 자전거를 타고 등산을 하면서 수영을 하면서 운동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보행 보조기구 로봇을 가지고 훈련하고 서고 걷게 되는. 그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근육과 뼈와 그다음에 심장 기능, 그다음에 방광 기능, 장 운동을 관장하는 우리 몸의 모든 내장 기능을 정상은 아니지만 정상에 가깝게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 임상의학연구센터의 다빈치 로봇 수술센터, 서울시 신촌동. 로봇 수술은 다양하고 진보된 기술적 장점과 개복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에 비해 더 정확하고 세밀한 수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로봇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서 수술 결과와 회복 속도 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다빈치 로봇 수술센터 형우진 센터장. 위암 수술하고 동일한 수술을 로봇을 써서 한 수술인 거죠. 로봇 수술은 1997년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비뇨기과 나군호 교수. 트레이닝 센터는 아시아의 두 번째로 개소된 트레이닝 센터로 또 외국까지 그렇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면서 가서 배울 필요가 꼭 없기 때문에 이제는 국내에서 수련은 물론이고 또 아시아 태평양 심지어 유럽 국가 미국에서도 저희 기관에 와서 배우는 그런 시설이 되었습니다. 자막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서울시 소유동. 로봇 휠체어를 만든 김종배 연구원. 그 역시 13년 전 우연한 사고를 당해 장애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김종배 연구원이 만든 인공지능이 복합된 환경 제어 시스템 로봇을 통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의빈 군. 바로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을 주는 로봇입니다. 붓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린 이의빈 씨. 로봇 휠체어 재활 사례자. 이 주변 사람들이 없을 때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그래도 좀 생활하는데 편리해서.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김종배 연구과장.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우리 집안에서 우리 일상적인 것들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문을 연다든지 창문을 연다든지 TV를 켜고 끈다든지 그런 것들을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잔존 능력, 그러니까 전혀 안 된 사람은 음성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이의빈 학생 같이 자기가 쓰고 있는 그 컴퓨터 포인팅 디바이스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게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건 또 뇌파로 하는 것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막 일본 요코하마의 감성치료 로봇 개발 회사. 어느 회의실입니다. 그런데 고양이와 강아지가 탁자위에 앉아있네요. 마치 사람과 동물이 회의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회의 중이던 젊은 여성이 머리를 쓰다듬자 강아지 로봇이 낑낑거리며 움직인다. 하지만 이 예쁜 동물들은요, 노인들 재활치료에 활용되는 로봇 동물들이라고 합니다. 감성치료 로봇 개발자 에노모토 이츠미 씨. 꿈의 고양이 비너스 시리즈라고 하는데요. 그 전부터 꿈 애완동물 시리즈를 판매하고 있었고 가장 인기가 많았던 흰 고양이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승용차의 차창 밖으로 한적한 주거 지역이 펼쳐진다.
자막 일본 요코하마 양로원. 수많은 노인들이 재활치료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요코하마의 한 양로원. 그런데 특히 이곳에는요,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 애완 로봇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와 강아지를 안고 있는 할머니들. 마치 손자를 안고 있는 듯한 얼굴 표정이 행복하기만 합니다.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들이 저마다 편안한 표정으로 고양이와 강아지 애완 로봇들을 안고 있다. 계속해서 토닥여주고 얼르고 달래주고. 할머니들에게는 로봇 고양이가 아닌 어딘가에 살고 있을 보고 싶은 손자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채광 좋은 창가 자리에서 고양이 애완 로봇을 안고 있는 할머니와 간호사. 하나 할머니, 고양이랑 놀면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진정이 돼요? 예, 귀여워요? 귀여워. 감성치료 로봇 개발자 에노모토 이츠미 씨. 애완 로봇의 좋은 점은 사람을 간호할 수도 있고 앞으로 가능하겠지만 몸의 온도도 느낄 수 있는 등 로봇 나름대로의 좋은 점을 계속 개발하겠습니다. 자막 일본 요코하마 뇌기능 연구소. 이곳은 애완 로봇과 생활하는 것이 뇌 활성화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실험하고 있는 요코하마의 한 연구소. 인간이 기본적으로 느끼는 감정인 희노애락, 이른바 감성 계측법을 통해 감정 상태와 뇌 활동 상태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카와하라 훈요 씨. 매일 애완 로봇들과 함께하면 기분이 좋아져서 알츠하이머병이 예방된다니 가장 기뻐요. 자막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의 연평 아리랑 행사. 로봇이 춤을 춥니다. 로봇 주위를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바로 춤추는 로봇입니다. 동작은 좀 어설프지만 그래도 인기는 최고입니다. 신기해할 것 같아요. 어린애들은 저런 거 처음 보잖아요. 로봇 이렇게 춤추는 거. 그래서 저런 거 보면은 막 로봇 막 자기도 만들어 보고 싶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오진환 씨. 저희 우리나라의 연평도 숲에서 폭격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학생들이 이제 연평도 주민들을 위해 뭐 따뜻한 행사나 뭐 이제 저희 참여할 수 있는 뭐 행사에 참여하거나 로봇으로 뭐 평화의 상징을 의미한다는 것에서 공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가수 김장훈 씨. 사람과 로봇이 춤을 추면서 함께 하는 아이들을 위한 이벤트를 저희가 가수 김장훈 씨가 노래하는 무대 앞쪽에서 로봇들이 팔다리를 움직이며 춤을 춘다. 인간과 로봇이 어우러지는 한 무대입니다. 때로는 어설프고 이효리보다는 덜 섹시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단순히 기능을 보조하는 로봇 역할에서 인간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로봇 역할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외 콘서트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이 가수 김장훈 씨와 함께 열광하며 응원 막대를 흔들고 춤도 춘다. 어린아이들은 마냥 신기한 표정으로 무대 앞쪽에 몰려 로봇의 춤을 구경한다. 자막 미국 뉴욕. 금발머리의 20대 여성이 아파트 문을 열고 카메라를 향해 반갑게 인사한다. 로봇 퍼포먼스에 대해서 연구하는 소셜 로봇 연구원 헤더 나이트. 그녀는 특히 감성 로봇과 공연 로봇 등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미국 텔레비전의 테드라는 쇼는 여러 다양한 과학 기술계에 대해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녀는 로봇 덕분에 단골 초청 인사가 됐다고 합니다.
소셜 로봇 연구원 헤더 나이트. 600명이 넘는 방청객이 왔는데 호응이 좋으면 로봇이 쇼를 더 활기 있게 해요. 이렇게 엔터테인먼트와 예술 공연이 합동 작업을 함으로써 더욱 매력 있는 기술에 효과적인 로봇 캐릭터를 만들게 되죠. idea that I have that we can learn from people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and in the performing arts, how to make more effective robot characters and how to make more charismatic technology. 제주꾼 로봇 데이터의 원래 이름은 나오입니다. 헤더 나잇이 프랑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원으로 있을 당시 행동 연구에 참여한 로봇으로 듣고 느끼는 것이 가능한 똑똑한 대화형 로봇이라고 하네요. 60cm 남짓의 흰 로봇이 테이블 위에서 움직인다. 코미디도 하고요. 춤도 잘 추는 우리의 귀염둥이 나오입니다. 소셜 로봇, 즉 인간과 대화하는 로봇인 나오가 동그란 눈을 귀엽게 깜빡이며 흥겹게 춤을 춘다. 소셜 로봇 연구원 헤더 나이트. 저는 로봇과 엔터테인먼트의 교류를 좋아하는데요. 코미디를 계기로 로봇 단편 영화제를 추진 중이에요. 이런 모임을 통해서 예술가, 공학도, 영화감독, 로봇 연구자들이 모두 다 참여하는 각 분야가 교류하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해요. 자막, 카네기 멜론 대학교,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헤더 나이트는 로봇 연구 박사로 있으면서 많은 로봇을 보지만 실제 그 로봇들이 얼마나 있는지 또 그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친근하고 유용한지 알기 위해 로봇 센서스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설문지를 들고 있는 소셜 로봇 연구원 헤더 나이트.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구조사의 형식을 본떠서 교내 로봇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직업, 나이 등에서도 인구조사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조사했죠. 결과는 유용하고 흥미로웠어요. 조사 내역을 보니 로봇의 80%는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Interesting information about, which people had different numbers of robots. Almost, it's something crazy like 80% of all the robots had names. 그 수는 무려 547개. 또한 전 세계 통틀어 현재 100만여 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제가 직접 문을 두드리고 다니면서 설문조사로 시작했습니다. 로봇 센서스에 대한 참여자들이 늘어났고 동시에 센서스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늘어났죠. 결국 서로 경쟁하던 교수들이 나서서 정보를 제공해 줬습니다. Actually, once you start publishing the list of these are how many robots we've already counted, and these are the people that have done that, then there's kind of social pressure from the different faculty, who are always a bit competitive, to start giving their information as well. 자막, 여의도 L 빌딩. 딸 하나를 둔 회사원인 이은지 주부. 무엇인가 열심히 보고 있네요. 모니터 속에 빨래 널어놓은 것이 보이네요. 책상 밑에 무엇인가 기어가고 있고요. 어라? 뛰어놀고 있는 아이도 보입니다. 회사원 이은주 씨. 네, 우선은 집에 CCTV가 없는데 그 아이 모습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럴 경우는. 근데 이제 청소기가 있으면 청소하는 거를 청소시키면서 애가 뭐 하고 있는지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집안 상태 뭐 불을 켜고 나왔는지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참 도움이 많이 되고 안심도 되고 그래요. 그녀는 퇴근해도 특별히 바쁠 것이 없다고 합니다. 바로 로봇 청소기가 스스로 청소를 해서 그만큼 생활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죠. 회사 갔다 오면 청소할 시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청소기 틀어놓고 이제 저녁 준비하거나 이제 애랑 놀거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녁 이맘때쯤 이은지 씨의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바로 모니터를 통해 딸과 소통을 하기 때문이죠.
각자 할 일을 하면서 틈틈이 로봇으로 소통하는 것은 두 사람에게는 재밌고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이죠. 야, 너 악기를 따라 보려면 어떻게 피아노 소리로 바꿔? 일본 도쿄의 어느 가정집 거실. 온 식구가 한자리에 모인 사쿠라이 씨 집. 애완 로봇이 있고 손자가 있고 사쿠라이 씨 부부는 행복합니다. 결혼 후 분가한 아들 내외는 기껏해야 1년에 한두 번 사쿠라 집을 찾아오지만 애완 로봇을 보고 싶다는 손자놈의 고집에 이제는 매주 손자와 애완 로봇의 재롱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50대로 보이는 사쿠라이 씨 부부와 아들 내외, 그리고 기어다니는 손자까지 온 가족이 거실에서 강아지 애완 로봇을 데리고 논다. 아들 사쿠라이 케냐 씨. 취미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글동글 귀엽게 생긴 강아지 애완 로봇이 엉덩이를 깔고 앉아 앞다리를 흔든다. 예쁜 옷을 입고 재롱 떨고 있는 녀석을 바라보고 있는 사쿠라이 씨. 사쿠라이 씨가 분홍색 공을 놓아주자 애완 로봇이 귀엽게 고개를 갸웃거린다. 그런데 사쿠라이 씨의 애완 로봇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사쿠라이 미치코 씨. 강아지도 길러봤는데요. 애완 로봇들은 산책할 필요도 없고 실제 강아지처럼 하루 종일 돌보지 않아도 돼서 좋습니다. 24時間普通の犬ですと面倒見なくちゃいけませんけど、この子たちは自分が好きな時に遊べるというところがありますよね。 오늘부터 사쿠라이 씨는 애완 로봇을 위해 옷을 손수 만들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자식을 위해 손수 옷을 지어주듯 다시 애완 로봇을 위해 옷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녀에게 애완 로봇은 정말 무엇일까요? 로봇은 기계지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다치거나 병으로 입원한 환자와 노인을 간호하는 로봇이 우리 곁으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항상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로봇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매일같이 애완 로봇을 위해 옷도 사고 입혀주고 같이 텔레비전도 보고 또 같이 아파도 해야 할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로봇은 로봇 이상 그 무엇이 될까요? 카와하라 후미오 씨. 주변의 블로거 친구들은 모두 애완 로봇을 가족이라고 해요. 예쁜 체크무늬 옷에 귀마개까지 착용한 애완 로봇이 카메라를 향해 귀엽게 절을 하더니 천천히 걸어온다. 지금 로봇이 우리 곁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하 자막, 프로듀서 이은성, 내레이션 이광기, 편집 오정화, 녹음 구형모, 자료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한국방송